개봉 7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긴 공포 영화가 있습니다. 순제작비 30억 원, 화려한 스타 캐스팅도, 수백억 원짜리 CG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화가 한국 극장가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됐습니다. 이 영화의 이름은 살목지입니다. 도대체 이 영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 산망에 따르면 살목지는 4월 14일 하루에만 64,684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7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86만 2,327명, 개봉 일주일째에 손익분기점인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결과를 두고 적잖이 놀라는 눈치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 영화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 이 정도 속도로 본전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살목지는 지난 4월 8일 개봉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살목지 로드뷰에 정체불명의 형체가 포착되고 이를 재촬영하기 위해 저수지를 찾아간 촬영팀이 검고 깊은 물속에 숨어있는 무언가와 마주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설정 자체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인 살목지를 소재로 삼고 로드뷰라는 일상 속 소재를 공포서사에 끌어들인 것이죠. 특수 효과나 거대한 괴물보다 오히려 그 이전의 감각, 현실과 공포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을 포착한 겁니다. 개봉 초반부터 흐름은 이 영화에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앞서 1,600만 명을 끌어모은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9주차를 맞이하면서 모객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고, 경쟁작으로 꼽혔던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번역가 리스크가 불거지며 주춤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시장에 선택지 공백이 생긴 거죠. 그 틈을 살목지가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에 캐스팅 전략도 적중했습니다. 김혜윤, 이종원, 장다아. 이름만 들어도 MZ세대 관객들에게는 익숙한 얼굴들입니다. 화제성 높은 배우들이지만 동시에 기존 스크린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난 신선한 조합이었습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낯설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얼굴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던 거죠. 영화적 연출 방식도 특이했습니다. 살목지, 즉 저수지가 가진 물의 속성과 그 로드뷰 촬영 기법을 공포 연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이것이 기존 한국 공포 영화들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영화를 두고 MZ 공포 혹은 뉴 에이지 호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낡은 공식을 버리고 새로운 공포의 문법을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체험형 관람 전략도 이 영화 흥행의 중요한 축이 됐습니다. 살목지는 사디엑스와 스크린엑스 등 특수 상영 포맷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요즘 MZ세대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을 때 단순히 이야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의 경험 자체를 즐기러 가는 경향이 강해졌거든요. 온몸으로 느끼는 공포, 그 니즈를 영리하게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흥행을 가속시킨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아마 입소문, 특히 바이럴 효과였을 겁니다. 지난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화의 배경이자 실제 촬영지인 살목지 저수지를 직접 찾아간 사람들의 방문 인증 사진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혹자는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중계하기도 했고, 살목단길, 찰리단길 같은 재치 있는 별칭까지 등장했습니다. 영화 속 공포의 공간이 현실의 핫플레이스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 이런 자발적인 화제몰이가 관객을 다시 극장으로 끌어당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배급사 쇼박스 측은 이번 흥행 요인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와 감독, 배우진의 신선한 조합이 초기 관객 유입을 이끌었고, 무대 인사를 비롯한 제작진과 관객 간의 소통이 작품 몰입도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화 속 숨은 설정을 찾아보는 분석 문화가 형성되면서 N차 관람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생겨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 또 보고 싶은 영화가 된 것이죠. 업계에서는 이번 살목지 사례를 단순한 개별 흥행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더 크고 구조적인 맥락에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수백억 원을 쏟아부은 대형 블록버스터, 다른 한쪽에는 소규모 예산의 독립 영화. 그 사이 중저예산 영화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허리 영화의 위기라고 할까요?
허리 영화란 말 그대로 시장의 중간을 지탱해주는 영화들입니다. 대작의 흥행 실패가 시장 전체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리스크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자본 의존도가 낮다 보니 창의적인 실험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역량 있는 신진 감독과 배우들이 발굴되기도 합니다. 산업의 씨앗이 되는 영화들인 셈입니다. 살목지는 순제작비 30억 원 규모입니다. 한국 영화 기준으로 보면 중저예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개봉 7일 만에 손익을 돌파했습니다. 화려한 CG 없이도 스타 파워에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통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영화평론가 윤성은 씨는 지금 관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감독이나 배우의 이름값이 아니라 신선하고 새로운 기획, 그리고 장르적 재미라고 짚었습니다. 그 조건이 갖춰지면 얼마든지 흥행할 수 있다는 것, 살목지가 직접 증명했다는 거죠. 윤 평론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목지와 같은 허리 영화는 제작사의 투자 리스크를 낮추는 동시에 관객에게 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영화 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기 흥행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지금처럼 극장 시장이 침체된 시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더욱 의미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이 더디고 OTT 플랫폼과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관객들이 여전히 극장을 찾을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 이유를 살목지가 조용하지만 힘있게 보여줬습니다. 로드뷰 속 정체불명의 형체, 검은 물 속의 무언가. 이 소박하고 소름 돋는 출발점 하나가 한국 공포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살목지는 1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중저예산 공포 영화의 새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편의 영화를 넘어 앞으로 만들어질 수많은 허리 영화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작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유명 배우 총출동도 아닌 신선한 기획과 장르적 재미 하나만으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살목지가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이런 방식의 영화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 영화는 여전히 대형 자본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한국 영화계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